이슈의 중심 최경영의 최강시사. 변방에 머물러 있는 인천 정치의 새 변화를 일으키겠다. 인천시장 후보들 차례로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의당 이정미 인천시장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미입니다. 네, 최초의 여성 인천시장 노리고 계십니다. 출마의 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인천은 제가 유소년기를 보내고 자란 곳입니다. 사회 변화를 꿈꾸면서 사회운동을 시작한 삶의 터전이기도 한데요. 인천에서 자라고 인천이 키운 정치인인 제가 인천의 변화를 제대로 이뤄보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고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왜 정의당이 제3당의 존재가 꼭 필요한지 제대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TV토론에서 싸우는 대결 정치에 염증을 느끼는 많은 시민들께서 이정미가 제시하는 인천의 미래 가능성을 여는 대안에 많은 공감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돌봄 특별도시, 녹색 발전 도시, 국제교류 중심지로서의 대안을 확실히 다져나가면서 협치와 협력의 정치를 열어보겠습니다. 제3당의 존재가 왜 필요한지 그걸 이제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필요할까요? 지금 현재 한국 정치에. 지금 수년간 사실 대한민국이 정치적 내전 상태이지 않았습니까? 상대방을 쓰러뜨려야 내가 산다라고 하는 이런 프레임이 정치권 안에서 굉장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제3당의 존재가 있어야 협력할 수 있는 정치로 정치 구조가 변화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남춘 현 인천시장 있고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 있고 그런데 두 분 모두 다 시장을 경험을 했었어요. 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시정은 두 사람이 했던 시정은 어땠다라고 평가를 하세요? 네, 물론 두 분이 행정 경험도 있고 또 인천에 대한 애정도 많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인천은 세계 관문으로 지금 미래로 뻗어나가는 도시입니다. 중앙 정치에 기속되거나 변방 정치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데요. 우리 유정복 전 시장님 예전에 박근혜 정부 시절 중동 외교에 기속돼서 곤단 스마트시티 사업 실패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박남춘 시장 후보님도 이재명 후보 선거에 기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천의 독자적인 정치력을 더 보여줘야 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박남춘 후보 같은 경우에 이재명 그 상임 고문의 어떤 그 정치력에 기대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그게? 일단 이재명 후보가 개항을에 출마하면서 민주당의 지지층을 거기서 결집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인천시장 선거를 돌파하겠다라고 하는 모습 이런 거는 인천 시민들이 다 보고 있으시죠. 그런데 제가 이번에 출마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지방선거가 대선의 연장전이 되는 것에 대해서 강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각각의 지방 정책을 가지고 정책 대결의 장이 돼야 되는데 또다시 대선 때 논쟁이 소환되고 지방선거의 본래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의당 입장에서는 그 선거할 때마다 이런 것들 무슨 단일화 압박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식상하고 지겨우실 것 같은데요. 그 이번에도 있습니까? 인천 시민들께서 이정미의 색깔을 가지고 이번에 내놓은 비전들이 굉장히 참신하다. 그렇게 한번 끝까지 잘 그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저는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번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선에서의 득표율이 불과 0.7% 차이였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번 대선은 누가 완전한 승자도 아니고 완전한 패자도 아니니까 국민들 앞에서 좀 겸허해지고 정권 교체했다고 오만해서도 안 되고 민주당도 내로남불 그만하고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라는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의당도 더 새로운 모습으로 초심을 잃지 말고 그 진보정당답게 새로운 아젠다를 좀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숙제들을 다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이번 대선에서 주신 숙제를 잘 풀어나가는 그런 소명을 가지고 뛰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좋아하는 정책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들이 좋아하는 정책들 구체적으로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어떤 것들이 시민들이 좋아하는지. 가장 중요하게 제가 돌봄 특별도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천의 외향적인 성장과 또 실질적인 시민들 사이에 이 틈을 제대로 메꿔서
많은 시민들이 내가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인천시정이 내 손을 잡아주는 굉장히 따뜻한 정치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정미가 얘기했던 돌봄 특별도시에 대한. 그리고 인천시의 발전 비전과 관련해서 사실 인천이 1.5도시 특별보고서를 채택했던 도시입니다. 기후정의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서해 평화지대로서의 인천의 역할, 그래서 세계평화의 아젠다의 중심지가 돼야 되고 또 국제공항과 항만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세계인들이 인천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국제교류 중심지로서의 어떤 마이스 산업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 마이스 산업의 발전이라든가 녹색 환경을 중심으로 하는 성장 동력을 이렇게 새롭게 창출해내겠다라는 이런 약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의당이 인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인천을 이렇게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어떤 비전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수도권 매립지가 인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이슈잖아요. 네. 예, 이 해법이 뭐라고 보세요? 일단 그 두 전현직 인천시장께서 지금 상당히 내탓 공방을 오랫동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정치적 공방보다 이 문제를 실제로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해법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유정복 후보의 경우에는 수도권 매립지 공사 인천 이관을 대안으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이 서울 경기권을 포괄하는 공사가 인천으로 오게 되면 그 짐도 함께 떠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것을 해법으로 얘기하신다면 경기, 인천, 서울 이 수도권 매립지를 분할해서 각각 해결할 주체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제시했어야 되지 않은가 지적을 드렸습니다. 박남춘 후보의 경우에는 어쨌든 4개의 공적 기관이 합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천시만 일방적으로 종료해서는 이 사자 합의라고 하는 이 틀을 깨기가 어렵습니다. 당시에 4곳의 그 박 시장 님이 집권하던 시절에 정부도 민주당, 서울, 경기, 인천 다 민주당 정부였습니다. 그랬다면 오히려 사자 재협상을 제대로 이끌어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저는 지방선거 이후에 즉각적으로 정부를 포함한 사자 재협상을 바로 시작하자.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매립할 쓰레기 양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를 함께 논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수도권 매립지로 들어오는 매년 800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폐기물 재활용 일자리를 대폭 확대해서 근원적인 폐기물 정책에 대해서도 더 깊숙이 접근해야 된다. 이런 3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아까 뭐 기후 정의도 말씀을 하시고 돌봄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하셨고 돌봄 특별도시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 시민들이 좋아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두 거대 정당의 후보들은 주로 인천이든 어디든 간에 뭘 만들어주고 지어주고 뭐 깎아주고 세금 깎아주고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정의당은 상대적으로 그런 게 뭐 적죠. 그렇게 생각을 하셨죠. 그런데 이정미가 이번에 내놓은 안들을 보면서 이정미도 정의당도 그런 문제에 관심이 없는 정당이 아니고 상당히 구체적이고 대안적인 설계가 마련돼 있다. 이렇게 보십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 성장의 이슈를 저는 친환경을 넘어서 필환경 인천도시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시키는 녹색발전 비전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이 세계인이 처음 마주대야 하는 얼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청정도시로 변모시키면서도 인천의 발전을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의 한국 GM의 경우에 지금 이제 내연차 산업이 사형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가 지금 8천억이 넘는 공적 자금을 투자를 한 상태에서 이 공장은 폐쇄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과감하게 미래차 산업기지로 전환시켜서 새로운 성장 동력도 만들고 또 미래의 녹색 산업의 중심으로 다시 키워나가자 이런 말씀도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스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세계인들이 인천에 모여들고 그리고 인천 전 지역을 트램 노선으로 연결을 시켜서 단순히 신도시뿐만 아니라
원도심의 어떤 전통과 문화도 함께 즐기면서 많은 청년 예술인들이 인천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라든가 K-팝 문화나 그리고 지금 한국의 K-드라마, K-영화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인천에 대규모 세트장을 형성을 해서 문화를 중심으로 사람을 중심으로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해 나가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이제 한 일주일 안 지났네요. 어떻게 보세요? 내각 인선부터 집무실 이전 쭉 있었는데 새 정부에 바라는 점도 궁금하고요. 예, 윤석열 정부는 이제 국민의 지도자가 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진 권력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이전에는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적대적인 어떤 대결 정치를 했다면 지금은 가진 권력을 국민들을 어떻게 편안하게 만들 것인가에 모든 초점을 둬야 됩니다. 밀리면 안 된다. 혹은 민주당 너네도 그러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과거에서 미래로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여론을 제대로 살피고 협력의 정치를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하나를 더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통 큰 어떤 정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까지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또는 안 바뀌었다? 상당히 실망스럽죠. 예를 들어서 이전 정부에 대해서 공정과 내노란불이라고 하는 비판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소위 얘기하는 부모 찬스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의 어떤 사다리를 걷어차는 이러한 어떤 정치인들의 행위에 대한 비판을 굉장히 강력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정호영 인사 과정에서 여전히 이것을 어떤 정치적인 패러다임만을 가지고 밀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태도를 계속 보이신다면 윤석열 정부도 당신들이 이 정부가 이전 정부에게 비판했던 것과 무엇이 다르냐 이런 비판 앞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배진교 대표랑 이야기 들었을 때는 데스노트 정의당의 데스노트가 있었는데 4명이었나요? 그거는 아직도 유효합니까? 네, 지금 그게 아마 인사청문회 이전에 불거졌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의원단들 안에서 논의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전히 정호영 그다음에 지금 이슈의 중심으로 잘 들어서 있지 않지만 김현숙 여성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 결단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진보 정당으로서 특히 이제 현실 정치에서 표를 받는데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어떤 정의당의 역할, 정체성에 대한 숙제. 많은 국민들께서 정의당이 참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제3당은 정의당 하나 남지 않았냐. 이런 마음이십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한 안타까움이시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기대만큼 제대로 해주지 못해서 화가 나시는 부분들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인천시장에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정의당에게 바라는 초심을 잃지 않고 정의당이 양당 사이에서 균형점을 잘 잡으면서 정의당의 색깔을 분명하게 보여주라고 하는 주문을 이번 인천시장 선거를 통해서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정미 정의당 인천시장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이슈의 중심.